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의 박재현 소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얼마나 성경에서 가족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2018년도 초, 중, 고 대상 조사에 따르면 가족끼리 하루 보내는 시간이 평균 13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공부하는 시간 190분, 미디어 이용 84분보다 한참을 못 미치는데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하루 24시간 중에 단 13분이라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주제 가족 대화, 가족 예배에 대해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최은영 교수입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청소년 자녀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 3종 세트가 있거든요. 뭘까요? 요 3종 세트. 몰라요. 네, 글쎄요. 왜요? 예, 저희가 추거록이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나눈 대화로 푼 거를 보면요. 그런 단어들이 제일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상담자한테 와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집에서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부모님과의 대화가. 예, 오늘의 주제는 가족 대화와 가족 예배인데요. 저희가 도대체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이거를 알아보려면 뭐가 대화가 아니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나누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하는 거를 가족 상담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첫째는 대화하는 내가 대화의 원천이 아니다. 오리진이 아니다. 원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하고 공부해서 성적 올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예, 근데 아이는 엄마 내 꿈을 함께 찾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 두 청자와 화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원천을 부정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부해 라고 말하고 싶죠 내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다 그렇잖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봐봐. 주변을 봐봐. 다 이렇잖아. 아이들은 어떨까요?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말하시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천을 부정하는 경우 대화가 아니래요. 나는 이걸 원한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대화에 좋겠죠. 두 번째는 대화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공부해라 이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엄마 말은 성실하라고 부지런하란 말이야. 삶의 바른 태도를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대화하는 상대방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는 공부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 그게 아니고 내 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됐고. 지금 청자가 화자 앞에 없는 거예요. 걔가 상대방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저희가 암암리에 이런 실수들을 자주 저지르죠. 마지막은 대화의 상황이나 맥락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의 맥락은 뭐냐면 부모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녀는 내 꿈을 찾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인데 부모는 그 맥락 자체를 부정하면서 나는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이곳이지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는 곳이 지금 이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실수들 하죠 저희가. 그렇다면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누구랑 같이 가면서 나가가지고 대화하면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어떤 상대를 찾을까요? 네, 편안한 사람. 그 편안한 사람이 자녀에게 내가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편안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네, 그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신뢰가 있는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친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죠? 늘 먼 것 같은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친밀감이란 건 뭘까요? 친밀감은 막 극적인 감정이 아니랍니다. 예, 친밀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남에게, 남이 나에게 알려지는 정도래요. 알려지는 정도가 많으면 크면 친한 거고 그게 적으면 안 친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열어서 해주셔야 되겠죠. 내가 어릴 때 자랄 때는 할머니랑 엄마랑 아버지랑 이런 경험들을 했단다. 그래서 엄마 마음은 이랬단다. 아버지 마음은 이랬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서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단다. 이렇게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열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들은 우리랑 친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듣는 건데 뭐가 좋은 대화법인가? 대화법의 원칙 이런 거 있죠. 네. 첫째는 경청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잘 듣기 위해서는 잘 들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시간을 내고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는 진지한 태도로 눈을 맞추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예, 이게 경청인데요. 이게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들으면 굉장히 쉬운데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재진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녀한테 들은 얘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번 반복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되게 쉬울 것 같죠? 2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말로 들으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 랭킹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얘기는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뜻이구나. 이렇게 재진술 하시게 돼요?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화가 나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너를 위해서 밥을 해줬지. 내 삶을 희생했지. 아버지들은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했지. 내가 너한테 부모로서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이제 화가 올라오고 재진술은 저리 가버리죠. 이때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재진술. 그래. 숨 한번 쉬시고요. 그죠? 워이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재진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부모가 너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까지 성공하시면 세 번째는 훨씬 쉬워져요. 뭐냐면 내가 돌려준 말에 담겨 있을 만한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가 부모가 하나도 해준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이 아프겠구나, 절망스럽겠구나, 화가 나겠구나, 좌절됐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화라는 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 거는 우리가 해줬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부모도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도 뭐가 부글부글해요. 그 이야기도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뭐냐면 그래 나는 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좌절되고 여러분도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그리고 그 이유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실은 엄마가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아빠가 너의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너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졌나 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예, 그 얘기를 전해 주셔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산적이지 않아요, 대화가.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할까? 서로가 필요한 거를 요구하고 요청해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부모가 뭐를 해주면 좋겠니? 부모가 되기 위해. 나는 너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단다. 서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것까지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서로? 아, 이 정도면 대화가 괜찮았어.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렵겠죠? 이거 쉬울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왜 어렵냐면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신념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말이죠. 이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서 나눠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아니에요. 고품격 가족 대화. 저는 그것이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사춘기 때 너무 어려웠던 우리 큰아들이 3년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저는 이 가족 예배를 모두에게 진짜 강추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대담 시간에 박 소장님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마무리하실 때 가정 예배는 이따 박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가 마치 이렇게 드라마 예고 보듯이 기대가 됐어요. 네. 아,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화를 이제 많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하고도 많이 만나는데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아이의 말을 반영한다는 게 웬만큼 네, 자기 성찰이 되고 있지 않고서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그 받아쓰기를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뭐 60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 10점도 받아. 10점. 10문제 중에 4개가 틀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면서 이제 갖고 오면서 그냥 탁 테이블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그랬더니 60점 받았어요. 이런데 이 표정이 60점 받았어요. 이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점수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점 받았어? 그랬어야 되는 거네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했는데 왜 60점 받았어? 이거 지금 어제 다 한 건데 왜 틀렸어?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모로서 이 대화를 잘 이끄는 그 듣는 말을 그대로 재진술해 주는 거, 반영한다는 거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 맞아요.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교수님. 여기가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이의 표정을 굉장히 오래 기억했었어요. 딱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표정을. 오늘은 사실 우리가 나눌 얘기도 되게 많은데 우선 사연 하나를 같이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교수님. 이 사연은 오늘은 아주 예쁜 여자아이의 어른의 글씨네요. 중학교 1학년인 딸애가 담배를 피우고 가끔 술도 마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반항심도 심하고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아져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자라고 하니까 짜증을 내고 저랑 말도 안 하네요. 제가 물어봤자 대답도 안 할 게 뻔하고 부딪히기만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그 요의 시리즈 3개 몰라요, 왜요, 뭐 이런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정말 어머니께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머니께 어떤 말을 우리가 좀 한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는 박 소장님한테 많은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박 소장님께서 대화법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계시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박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면서 2가지가 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연에서부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고 반항심이 심하다는 걸 이미 문제점으로 보고 이걸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대화는 100% 실패하더라고요.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반항심이 심하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 이 4가지가 지금 어머니께서 못마땅한 점 같은데 못마땅해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팩트로 사실로만 보는 거죠. 우리 아이는 지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이 3가지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반항심이 심하다는 것은 어머니의 생각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요. 왜요? 뭐 상관 말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게 좀 더 구체적 관찰이 아닐까 하는지 생각이 들고요. 네. 왜 이 차이가 있냐면 우리 애는 문제가 있어라는 마음으로 너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할 때 이 엄마의 마음 의도와 아 우리 아이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어 이 행동을 하고 있어 그 마음으로 아이한테 엄마랑 좀 대화 좀 할까 이거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교수님 상담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박 소장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야 이렇게 엄마가 네. 규정을 하고 시작하는 대화하고 네, 네. 나는 정말 네가 왜 그러는지 진심 궁금하다. 네, 이해하고 널 싶다. 이해하고 싶다. 이런 태도의 차이는 분명히 보여지겠다는 네, 거죠. 네. 그건 사실 다 전달되거든요. 그렇죠. 엄마 너한테 문제라는 거 아니야? 벌써 표정에서 문제야. 네네. 네, 정말 걱정스럽다. 막 이런 표정으로 다가가면 일단 이 대화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저한테도 되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자녀하고 특히 사춘기 자녀하고 그동안 좀 하지 않았었던 대화를 시도한다면 네. 대화의 목적은 이 아이를 고쳐야겠다. 이 행동을 없애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아이와 내가 연결돼야겠다. 만나야 되겠다. 네,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좀 만나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해해봐야 되겠다. 네. 그 의도로 다가가는 게 이 대화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자녀를 2분 또 지금까지 쭉 키워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성인이 되었고 네. 그런데 아이들과의 대화가 예. 이제 물론 사례를 통해서 저는 교수님의 아드님을 보진 않았지만 본 것과 같은 마음이 좀 드는데 방송 끝나고 한번 만나야 그러니까 되겠어요. 한번 다 만나야 같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아드님과 네. 가장 힘든 대화를 했었을 때 아 네. 이런 대화를 딱 하니까 연결이 되더라 하는 팁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그게 저는 가족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족 예배를 결심하게 된 거가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얘가 학교 옥상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약물 중독 그 청소년 상담사 시험 출제를 하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야 저기 학교에서 좀 오라는 거죠, 저보고.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담배 피기에 걸렸다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오늘 왜 하필이면 약물 중독 출제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담배를 펴서 걸렸을까? 그리고 학교는 나를 지금 왜 부를까?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제 열심으로 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킬게요. 잘못했어요. 그런 진심 어린 회개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모습을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남편한테 우리가 가족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자. 그리고 나의 죄의 고백을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니까 네. 우리 두 아이들이 시간을 내줬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맞추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애들도 이미 다 그때 학교 그때 다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네, 중학생 중학생. 이랬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간을 맞춰 보니까 주일 저녁 8시부터 10시가 딱 남더라고요. 네, 그 시간은 실은 좀 잘 쓰면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8시부터 이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가족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듣는 시간 아니고 훈계를 듣는 시간 아니고 엄마, 아빠, 너희 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같은 자녀이자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네.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여기서 나누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게 예배다.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을 설득을 하고요. 사회는 돌아가면서 봤어요. 그 모임을 이끈 예배 모임을 네, 이끄는 네. 예배 사회는 아빠, 엄마, 큰 아이, 작은 아이 순서로 돌아가면서 사회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성경 책을 말씀을 읽을 때는 네. 책 한 권씩을 정해서 봤어요.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읽지 않고요. 출애굽기 그럼 40장을 1장부터 차례로 전체를 이렇게 교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 장의 말씀에서 나에게 올라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면 내가 이 한 장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영적인 깨달음 아니면 뭐 알게 된 나의 죄의 모습 뭐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 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의 이런 잘못을 봤어.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 그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제 그 다음이 정말 가족 대화 시간이 되더라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 가장 감사했던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나누자 했어요. 이걸 시작하니까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뭐 그 평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실랭이를 할 때 그게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 삶의 방향을 다시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구체적인 것들. 뭐 큰아이 같은 경우는 뭐 친구하고 이런 게 어려웠는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든가 뭐 저희가 뭐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감사한 거 네, 이거를 돌아가면서 그것도 한 1시간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이제 해주는 거죠. 서로. 그래서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의 기도 같이 외우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저는 그렇게 3년 보낸 것이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회복되기 어려웠다. 아이들이 그 시간을 내어준 것도 참 고맙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이 가정 예배는 가장 질 높은 대화가 아니었을까. 네. 예, 그러니까는 대화에 있어서 저희가 훈련을 해도 그런 나눔을 많이 해요. 과연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것이 오래 여기 앉아봐. 대화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네. 서로가 연결되는 대화일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돌아가면서 리더를 맡고 그리고 고마웠던 거 힘들었던 걸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 시간이 참 값지고 귀하셨겠다는 생각도 들고 부럽습니다. 아, 네. 제가 네. 이제 다시 그 시간을 다시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슬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 다시 네, 하시려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도 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네.
많은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 관련된 얘기로 좀 이어가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하세요. 요즘은 사실 거의 다 맞벌이잖아요. 네. 예,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사회고 아이 막 맡기고 막 서둘러서 가고 하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24시간 중에 13분 가족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1분이 되지 않는 가정도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1분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희 그 교육생 중에 팀장님들은 네. 들어가면 아들이 얘기한대요. 들어오셨어요? 그래, 자라. 이러고 들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아이 방에 좀 들어가 보실 때 아내가 또 싫어한대요. 그렇죠. 아이가 괜히 좀 들어가서 컸으면. 시덥지 않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빨리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고 어떡해. 자기는 존재감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래 자라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근데 그 자라의 말 한마디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자라 이거랑 그래 자라 이것도 또 다르잖아요. 억양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대화냐. 사실 우리가 가족들이라도 잘 모르죠, 교수님.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건 한 주 동안 나한테 힘들었던 일, 감사했던 일.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엄마가 뭐를 하고 사셨는지 우리 아빠한테 그 일주일이 어떠셨는지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간이 됐다는 의미에서 되게 참 부럽기도 한데 저는 이런 특성이 좀 떠올랐어요. 워킹맘들. 네. 워킹맘들의 경우에는 많은 크리스찬 엄마들이 일을 할 때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같이 시간을 못 보내주니까요. 네. 저도 물론 그랬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질적인 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자녀들과. 네. 그리고 하나의 더 어려운 걸 우리가 좀 나눠보자면 그동안 대화하지 않았던 아이랑 진짜 어릴 때 물리적으로 같이 못 있어주다 보면 그냥 씻고 와서 그 팩트 체크라 그러잖아요. 숙제했어, 준비물 챙겼어, 밥 먹었어, 양치했어, 이빨 봐봐, 뭐 이런 거. 네, 이러고 네. 나서 이제 자 이러고 엄마도 또 피곤하니까 빨래 돌려야지, 다음날 애들 갈 거 또 챙겨야지. 이러면 뭐 정신없이 가는데 네네. 어느 날 문득 우리 애가 고등학생이 됐네, 중학생이 됐네.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들어오셨어요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네. 나는 일을 하느라 내가 애들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런 어머니께서 그런 아버지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교수님과 제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그 가정 예배를 나누면서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교수님. 가끔 제가 아이랑 너무 대화를 안 하고 살았는데 네. 아이하고 이제 정말 깊이 연결되고 싶어요. 아이의 마음도 이해하고 싶고 아이의 삶도 이해하고 싶고 네.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이 마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스킨십을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게임하니? 이것도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요? 그 말부터 나오잖아요. 방금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한번 어깨 두들기고 네. 아빠 왔다 하고 그냥 나가주세요. 그 아이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그냥 그 아이의 정수리에 땀이 난 그 정수리 머리에 한번 뽀뽀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기 전에 빨리 나가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화는 서로 믿음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믿게 만들까? 그 전에 나는 쟤네들을 믿는가?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 네. 정말 했어? 엄마 너 믿는다? 네. 근데 하나도 안 하면 얼굴에서 그냥 불신이 가득.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얘를 믿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나는 못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가?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하는 집 보면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믿게끔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네. 믿게끔 안 할 때 너무 그러니까, 많잖아요. 믿게끔 안 하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평생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 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믿음에서 결국은 믿지 못하게 행동하더라도 네,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주는 것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나는 이 대화를 어떤 의도로 시작하고 싶고 또 그동안 대화가 없던 것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은 이렇고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이 혹시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시면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한숨 쉬고 너를 이렇게 보는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너에게 좋지 않았을 것을 알게 됐다. 뭐 그런 점은 미안하다든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냥 자녀면서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좀 보고 싶고 그 모습을 너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제 가족 예배도 드리고 싶고 대화도 시작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톤으로 조금 특별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는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 믿음의 그 뭐라 그럴까 과정이 그렇게 오래된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들한테 가끔 관훈아 엄마랑 같이 성경 읽고 좀 나눌까? 그러면 오기는 오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깊이 있는 나눔이 아닌 것 같은 제 마음에도 부족하고 제 아들도 이상해하는 것 같아요. 뭐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어색하군요.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하나는 반성한 게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나누는데 너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평소에 성경에 관련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모습도 좀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뭐 사실은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부터 많이 배운 분들까지 하나님이 글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신 장치거든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읽는다는 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교리나 신학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 구절 하나를 봤을 때 나한테 부딪히는 것을 그냥 진솔하게 자녀분들하고 나눠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감사합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느끼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관훈이가 거기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정말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교수님. 네. 저와 같은 부모님들께도 꼭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를 기도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 유교 사상 때문인가 아니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세습 때문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 여전히 뭐라고 할까요? 뭐 버릇이 없다. 그렇죠. 흔히 요즘 아이들 말로는 뭐 나댄다 나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의 없다, 버릇 없다라는 말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정 예배 안에서도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아이들도 꽤 많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화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은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선물이다. 그거를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꼭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전에 교수님께서도 혹시 그러셨나요? 저는 어릴 때 밥을 먹을 때 말을 하면 이렇게 어른들이 밥 먹을 땐 조용히 먹는 거라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근데 제가 제 아들이랑 하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있다면 식사할 때거든요. 식사할 때 저희가 진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뭘 그렇게 밥을 먹는데 말을 하냐고 그냥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의 또 갈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그렇죠. 그런데 가정 예배에서만큼이라도 자녀의 모든 이야기들이 자녀가 원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저도 진짜 그걸 바라죠. 그래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전해지니까요. 엄마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화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잘 파악해서 듣는 거.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거나 혹은 그 아이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이의 감정선을 읽어주거나 그래서 그 감정 밑에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좀 반영해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대화에 있어서 좀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기 전에 저도 전문가인 박 소장님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긴장하시나요? 아니요. 평소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아마 아실 텐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은 부모님은 정말 날 몰라.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도 이런 경우 있죠.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양쪽에 어려움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하나 나요. 제가 어느 상가 화장실을 갔어요. 아들 수학학원 데려다주고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렇게 변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문에 네. 어떤 아이가 볼펜으로 제가 어제 고민이 있어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한테 야단만 맞았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 아이가 존댓말로 그것도. 어머나.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딱 하더니 니마 그걸 왜 엄마한테 말하삼? 이렇게 누가 써놨어요. 그러자 또 그 밑에 이제 계속 까매까지 그 밑에 그러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왜 얘기하면 난 엄마한테 절대 얘기 안 함.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변기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왜 이 아이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많은 댓글들이 그건 절대 나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는다가 왜 100% 다 그 댓글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한번 보면 엄마가 실제로 야단을 쳤다 해도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이제 제가 사용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교육생들한테 카톡이나 쪽지를 써서 살짝 놔라. 아들아, 아빠가 우리 딸 뭐 엄마가 네 얘기를 듣는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은 네가 어떤 얘기를 하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다오. 요런 작은 메모를 남기는 작은 거군요. 메모라도 남겨놓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스킨십 그걸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이 마음에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던 철문 같은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싹 열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우리도 네가 믿게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이들도 엄마 뻔하지 뭐 이런 생각이 서로한테 쌓여 있었다면 이걸 회복하기에는 작은 진심의 말, 작은 스킨십 한번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아니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 대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대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한 대 턱 때렸어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 빵 하나 가져와서 이거 먹어? 이렇게 하고 주고 가면 제 마음이 풀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자기한테 힘들게 해놓고는 그다음에 막 좋은 밥상을 차려준대요. 아니면 뭐 선물 사주시는 분들 네네. 근데 저는 빵보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은 잘 마음에 두시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표현하는 게 서투르잖아요. 근데 내 방식대로 하게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이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듣고 싶은 건 뭘까? 정말 작은 진심 어린 사과 메모. 그리고 그리고 내 말 한마디. 그리고 뭐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거. 마음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대학생이 떠올랐어요. 그 4가지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 4가지의 말이 비밀과 같아서 이 4가지 말을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에게 주고받을 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같이 보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의 마음속에도 기억될 수 있는 4가지의 말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심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좋으셨죠? 네.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오늘도 많은 걸 느끼는 시간이셨죠? 성경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인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셨나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경험을 쌓아주는 일,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